미국의 기준금리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환율도 1400선을 뚫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 시장도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규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급한 상황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미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값은 2017년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하이엔드를 분양받는 것은 지능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값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오르던 땅값도 이제 떨어진다. 특히 강남 땅값도 이젠 정말 떨어진다 라고 자산가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올해만도 5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것도 3번은 자이언트 스텝 0.75% 아주 급격하게 3번 연속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역전이 됐는데요. 이렇게 3연속 올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그러니까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 거죠. 금리의 오름이 이렇게 가파르게 쭉 치고 올라갑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파월은 계속 예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2번 남은 금리의 조정도 지금 3.25%에서 0.75를 다시 올리면 4%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릴 때 또 0.75를 올린다라고 하면 4.75%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패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파월은 이런 얘기합니다. 고금리의 고통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공포는 전 세계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도 이제는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달만 하더라도 금리를 같이 올렸죠. 2.5%였습니다. 우리도 2.5, 미국도 2.5였는데 0.75로 올리면서 미국은 3.25로 껑충 뛰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율도 1400선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1400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어한다고 쉽게 방어되는 환율이 아니다. 아마 이것은 1500선까지는 무난하게 뚫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내다봤는데 단 하루 만에 1400선을 뚫고 1413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에는 1413원을 뚫었습니다. 이것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13년 6개월 만에 1400선을 돌파하게 된 거죠. 여러분, 환율 10원이 오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금방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10원이 오르면 대한항공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항공의 경우는 약 350억 원의 외화평가 손익이 발생하죠. 10원의 차이가 350억 원으로 꽁충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0원이었던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00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3,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1,500원으로 환율이 뛴다고 상상하면 7천억 원이 순식간에 손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자, 배터리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를 본다면 글로벌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화 부채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참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죠.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의 달러 표시 외화 부채가요 지난해 말 3조 4,1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엔 4조 2,493억 원으로 6개월 만에 24.5%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더 뛴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만약에 환율이 10% 상승한다 이럴 때는
1638억 원의 세전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건설사 개수를 따져보니까 1만 3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 건설사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8만 5천 개의 건설사가 있습니다. 8만 5천 개.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본다면 너무 많은 숫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인구 600명 정도당 한 개의 건설사가 존재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이 그동안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편의점 수준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는 은행에서 이런 건설사들에게 도급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보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 부실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체에 PF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금융권이 경제 눈치가 가장 빠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짓다가 만 건물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다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떨이를 하는 물건들이든 또는 경매든 뭐든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쏟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금리의 기준이 바뀌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해서 올리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0.25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스텝을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금융이 위험해지고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가 하락할 것이다.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금리의 압력으로 본다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가 없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아니죠. 고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항심,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 또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금리 공포가 계속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가 절벽인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때문에 바로 저희는 아파트 값은 2017년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2017년까지를 예측하는 분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16년 가격으로도 돌아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소 18년 가격으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하방 압력이 생기는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요, 지난 몇 년간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집값이 뛸 때 처음엔 좀 좋아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뛰고 너무 많이 뛰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내 집만 오른다면 이 오른 집을 얼른 팔고 옆에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안 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개발의 핑계를 대고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집 가진 분들도 오히려 좀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너무 뛴 아파트를 쳐다볼 수 없으니까 정말 화가 나고 괜한 상실감 때문에 밤잠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방 압력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수의 경우는 좀 희귀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끔 신고가를 찍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겠지만 앞으로 20평, 30평대는 오른 만큼보다 어쩌면 더 크게 하락하는 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오를 것이 예견돼 있기 때문이죠. 자, 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남 불패. 그 불패를 외치던 강남권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엔드라고 불리던 고분양가의 매물들은 분양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땅값은 단군 이래 최고가를 주고 사서 땅을 시행을 하는데 오피스텔을 지어서 팔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부자, 찐 부자들은요, 이런 경제 위기를 아주 잘 피하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분양물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도가 난 뒤에 NPL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NPL은요, 부도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행위죠.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그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 채권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넘쳐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진짜 부자들은 고분양가의 분양물을 덥석 분양받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린 곳이 있죠.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저희 평호TV의 이메일과 댓글로 규제가 풀렸는데 값이 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한 5천여 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풀리면 가격은 내려간다. 왜? 안 사도 될 것 같은 심리가 작용하니까. 반대로 규제가 강해지면 오히려 가격은 오른다. 왜?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기 때문이죠. 이거 꼭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매수하시려는 무주택자분들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 지금 이럴 때 실수로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락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하게 펼쳐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가의 대출을 많이 끼워서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시죠. 20년, 21년 이때요. 그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빚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경기 위축은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리의 직격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감당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감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경제 상황이 위험해진다고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평호TV 구독자님들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보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